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환자분 수술 이력을 보면 17살 때 발치 교정 위아래 4개 하셨고요. 그 다음에 턱끝 수술을 처음에 하셨다가 20년도에 턱끝 수술하셨다가 21년도에 광대 수술하셨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사각턱 수술을 다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술된 내용 자체는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뭐 사각턱 자른 모습이나 뭐 턱끝 정리된 모습, 그 다음에 사각턱 정리된 모습, 또 피질골도 살짝 갈려 있는 모습도 보여서 뭐 갸름해지기 위한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술이 그렇게 아주 과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규미각도 적당히 좀 남아있는 모습이어서 그래도 사각턱이나 뭐 이렇게 수술해 준 거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광대도 지금 보면은 상방 고정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기는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민감하신 분들은 보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이 부분에 살짝 이렇게 좀 패이는 증상이 생기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꺼지는 느낌이 살짝 들고,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꺼지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상방 고정을 하면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또 여기가 꺼지는 대신에 또 여기가 또 튀어나오는 느낌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또 어려 보이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45도 광대가 튀어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광대 수술을 주로 할 때는 이 45도 광대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데 또 요 내용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앞광대여서 앞광대가 올라가면 어려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광대는 사실 여기죠. 근데 이제 45도가 조금 볼록해지는 느낌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살짝의 페임이 생기는 게 이제 상방 고정의 특징이고, 또 이 부분하고 또 이제 심부분하고 또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심부분은 이 부위고요. 그 다음에 광대 말고 이제 워낙에 수술 전부터 꺼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광대뼈 있는 것과 이렇게 교근이 붙는 요 면적에서 요 부분이 살짝 꺼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볼페임하고는 조금 다른 교근이 이렇게 조롱박처럼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피부 음영도 약간 이렇게 따라가는데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가 또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꺼져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게 되는데 요거랑은 또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얼굴에서 있는 페임은 여기 교근 위쪽에서 생기는 페임, 상방 고정에서 생기는 페임, 그 다음에 심부불에서 생기는 페임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환자분한테는 상방 고정으로 인한 페임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어쨌든 광대 수술은 지금 뭐 적절히 줄어들어 있는 모습 보이고 뼈도 이렇게 다 붙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아치 쪽도 뭐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 뼈가 완전히 붙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여서 이런 부분 보면 뼈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전혀 뭐 분류압이나 이런 거를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윤곽 수술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생기거나 기능적으로 통증이나 이런 걸 유발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광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게 이제 뭐 상악동에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지금 오른쪽 상악동의 이 부분에 조금 염증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살짝 매달려 있는 걸 보면 한 번은 뭐 상악동에 염증이 한 번 있었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쭉 고여 있거나 뭐 보통 밑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뭐 상악동 염증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는 이제 증상을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걸 보면 광대에서 딱딱 소리가 났고 최근에 딱딱한 거 씹으는 모래 소리 들리고 입을 벌렸을 때 턱이 왼쪽으로 치우치고 치아가 아래선이 안 맞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오른쪽만 이중턱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오른쪽만 좀 처진 것 같다. 얼굴 좌우 넓이가 조금 넓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2주 전쯤에 딱딱한 떡 먹고 왼쪽으로 씹다 보니까 오른쪽 턱 통증과 함께 우지직 소리가 났다.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제 비대칭과 턱 관절에 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대칭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그다음에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럼 윗턱의 중심 라인 여기는 잘 맞죠? 근데 아래턱은 조금 이렇게 틀어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턱 끝은 지금 여기 와 있죠. 쉽게 말하면 상하까지는 대칭이 맞는 편인데 하악에서 턱이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 이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턱 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이쪽 턱 관절이 있는 데서 수직선을 그어보면 이쪽 좌우 폭이 다릅니다. 이게 왼쪽이고요.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이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쪽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턱이 이렇게 삐뚤어졌다가 여기는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턱을 가진 분들이 입을 벌리면 이쪽 방향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쪽 턱 관절이 빠지면서 소리가 나거나 아픈 거를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이쪽으로 열리면서 이쪽 턱에 토크가 많이 이제 힘이 많이 가지면서 이쪽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은 턱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단단한 거 먹거나 입을 벌렸을 때 비대칭이 생기고, 오른쪽은 턱관절이 빠지고 왼쪽 턱은 턱관절이 심하게 압박받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비대칭으로 인한 어떤 그런 증상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턱관절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고개를 든 모습에서 얼굴 중심선 이렇게 그리고요. 턱관절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리면 전반적으로 중심, 축의 엑시스는 그럭저럭 맞습니다. 하지만 얼굴에서 보면 턱의 중심선은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이 폭이, 좌우 폭이 다릅니다. 오른쪽은 조금 넓고 왼쪽은 조금 좁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턱이 이렇게 삐뚤어지고요. 그러면 이 폭이 좁다 보니까 여기 살들이 조금 더 늘어지게 느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이 폭이 좁으면 살이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 폭이 넓으면 여기가 좀 펼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얼굴에서도 약간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쪽 살이 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환자분이 반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피부가 오른쪽이 더 처진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피부 음영에서 이렇게 보면은 딱히 오른쪽이 더 처져 보이거나 뭐 딱히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봐도 뭐 이쪽이 좀 더 팽팽하고 이쪽이 좀 불룩한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폭이 좁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볼록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폭이 좁으면은 이쪽이 살이, 뼈가 좁으니까 살이 좀 뭉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볼록하고 처지게 느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이쪽이 더 처졌나 뭐 덜 처졌냐 이런 거를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심한 이중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면 여긴 요 정도, 이게 왼쪽이고요.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면 오른쪽도 보면은 이쪽이 오히려 이중턱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이 모습 한번 보시고요. 이게 오른쪽이고요. 왼쪽으로 한번 돌려서 보면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늘어진 모습이 저는 보인다라고 느끼는데, 환자분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냥 봐도 여기가 조금 더 볼록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하지만 이 정도 팔자의 주름을 갖고 팔자주름이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팔자주름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광대를 수술을 해서 많이 줄여 놓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좌우가 넓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수치로 한번 재볼게요. 좌우 폭 지금 이렇게 재보면 130mm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대는 아직도 조금 넓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두상 너비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3mm 정도 되는데, 여자 평균이 143m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사각턱도 이렇게 좌우 폭을 재보면 지금 90mm 정도 되는데, 여자 평균이 9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수치만 보면은 턱은 작고 두상은 평균이고 광대는 크니까 광대가 더 커 보이고 여기가 좀 불룩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겠죠. 하지만 이건 광대 수술로 줄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면 턱 관절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여기서 버티고 있는 턱 관절 때문에 실제 얼굴에서는 줄어드는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 보면 여기서 더 줄어들어 봤자 정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이 패여 보이는 약간 이런 느낌만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광대가 줄어들면 여기만 줄어들고 이렇게 되고요. 턱 관절은 여기 그대로 있어서 이쪽은 불룩한 게 그대로 있게 돼요. 그래서 광대를 더 줄이려는 노력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 이 상태에서 광대를 더 줄이려고 했다가 부작용만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볼 거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턱관절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TM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턱관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여기 오목한 관절 부위가 있고, 그다음에 하악에 이렇게 턱관절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약간 이렇게 오목하고 턱관절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이 디스크가 좀 손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디스크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일부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 왼쪽이고요. 그럼 오른쪽은 어떠냐? 그럼 왼쪽보다는 조금 낮게 조금 공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칭 때문에 입이 이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턱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입을 벌릴 때 이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을 벌릴 때 얘는 턱이 앞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이쪽으로 더 눌리는 느낌이 생겨서 이쪽에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이쪽 턱 관절이 빠지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찌그덕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모래 갈리는 소리 이런 거는 턱 관절에 디스크가 없으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갈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구강내과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뭐 MRI 검사든 엑스레이 검사든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얼굴의 비대칭 때문에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게 턱관절이 아주 심해진다면은 뭐 양악수술,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계획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잘 때라도 이렇게 스플린트라고 해서 치아 사이에 끼는 마우스피스 같은 걸 껴서 턱관절을 조금 이완시켜서 통증을 좀 덜 하게 또 이쪽이 더 닳지 않게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치료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입도 못 벌릴 정도로 아파지거나 이러면 그때 가서 이제 턱관절 치환술이라는 걸 또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구강내과 선생님하고 진료 받으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다가 턱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엄청난 통증에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있었고 2주 동안 두세 차례 정도 지속되는 오른쪽 턱과 편두통이 있었다. 턱 관절이 아프면요. 이거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요. 뭐 막 편두통이 아프신 분도 있고 목 뒤가 아프신 분도 있고 눈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막 증상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TM 조인트 TMJ 디스오더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정말 엄청난 그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다 이쪽에서 연관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광대 수술한 거랑 지금 느끼시는 통증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관계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또 수술을 계획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환자분의 니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은 수술을 하셨고 지금 정도면은 윤곽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얻었다고 보여지고 이제 단지 아쉽다면은 입을 너무 발치 교정을 해서 입을 넣어놔서 지금 이런 선을 그었을 때 코랑 이렇게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그었을 때 입이 너무 들어가서 턱이 나와 보이는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약간 합죽인 느낌이 조금은 있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턱이 너무 튀어나와서 주걱턱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뭐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연예인들 중에 예쁜 사람들 중에 또 보면 무턱인 사람도 있고 주걱턱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의 얼굴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비율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이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갔다. 발치 교정을 한 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술을 계획하기보다는 턱관절 지금 통증이 있으시니까 턱관절에 대해서 진단 치료를 계속 하시는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 진료 잘 받으시고 턱관절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영상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